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80강 한자금정 3급입니다. 거북, 귀, 터질, 균. 붉은 글자 뭡니까? 부수자죠. 부수자. 부수는 반드시 외워야 될 글자죠. 갑골문의 자형은 거북의 정면과 측면 모양을 구별하였고 본뜻은 거북을 가리킨다. 그렇죠? 거북의 위에 대가리, 발, 꼬리, 등 이렇게 있죠. 몸은 둥글면서 납작하고 배와 등이 모두 딱딱한 갑옷이다. 네 다리와 머리와 꼬리가 모두 줄여서 갑옷 속에 들어가게 한다. 터지다의 뜻일 땐 균으로 읽는다. 거북의 등이 갈라지는 데서 터지다. 그래서 균열할 때 쓰죠. 거북 귀, 터질 균. 거북 귀를 거북구라도 읽는데 원래는 귀인데 후대 와서 국문학자들이 구로 읽자 해가지고 구로 됐는데 원래는 귀로 읽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귀갑, 귀감, 귀선, 균열 이렇게 쓰지 구갑, 구요 이렇게 안 씁니다. 반귀정인데 반구정으로 읽는 거고 귀미인데 구미로 읽는 거죠. 또 귀토설화 근데 구토설화로 읽는 거죠. 거북, 귀. 다음 부르짖을 규, 짜오, 짜오. 입구와 음을 나타내며 실이 엉킨 모습으로 음을 나타낸 얽힐규, 실이 얽힌 모습이다. 구성된 형성자로 이야기가 복잡해서 높은 소리로 외치다 됐다. 말을 하는데 얽혀 있죠. 그러니까 막 내지르는 거죠.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부르짖을 규, 형성이면서도 회의 뜻을 가지고 있죠. 절규한다. 아비규한, 지옥 이름이죠. 아비지옥 할 때 부르짖을 규자. 지옥에서 막 살아남기 위해서 울부짖는다는 거죠. 거북귀 터질 규는 거북의 모양을 본뜬 상형자. 터질 규는 거북을 점을 칠 때 등을 갈라지는 모습을 점을 봤잖아요. 그래서 터질 균자가 됐다. 균열할 때 균자를 쓴다. 부르짖을 규는 입구와 얽힐구로 말이 막 얽혀서 복잡하기 때문에 소리를 내지른다. 그래서 부르짖을 규자가 됐다. 다음은 얽힐규. 실과 관계 있음을 표시한 실사와 음을 나타내는 얽힐규로 구성된 형용자로 본뜻은 세 갈래 새끼줄이다. 이후 그 의미가 확장되어 모으다, 바로잡다 등의 뜻을 갖게 되었다. 이게 얽힐구니까 실이니까 실이 얽혀 있는 거죠. 그래서 얽힐규. 구나 규는 우유 유사 발음이죠. 그래서 얽힐규로 구성된 단어 뭐 있을까요? 규탄한다, 규합한다, 뭐 분규가 일어났다, 그렇죠? 버섯균, 풀초와 음을 나타내는 곶집균으로 구성된 형성자로 본뜻은 버섯이다. 설문에서는 땅에서 자라는 버섯이다라고 했고 박물지에서는 이를 먹으면 맛이 있으나 사람을 죽게도 한다. 독버섯은 사람을 죽게도 하죠. 버섯은 풀초에 해당된다. 근데 음을 나타내는 곶집균은 뭡니까? 곶집은 에워싸이는 거죠. 밀폐된 곳이죠. 오래 두면 뭡니까? 버섯이 나오겠죠. 그래서 아주 잘 만들어진 글자죠. 버섯균으로 구성된 단어가 뭐 있을까요? 균독, 뭐 균이 없다, 무균, 병균, 또 균을 대항한다, 항균, 뭐 이렇게 쓰이죠. 버섯균. 얽힐규는 실사와 얽힐구에서 음을 빌린 형석자. 버섯균은 풀초와 곶집균에서 음을 빌린 형석자다. 다음 무게근, 도끼근. 이것도 붉은 글자 부수자죠. 상형자입니다. 그림입니다. 갑골문의 자형은 굽은 자루에 도끼 머리를 형상한 자루. 그렇죠? 나무에다가 돌멩이를 박아 놓은 거죠. 도끼 끝에 화살 모양의 예림을 표시하였다. 본뜻은 도끼 머리로 고대의 병기다. 현재
근자는 중량의 단위로도 쓴다. 근자는 모두 도끼 및 그 작용과 관계에 있다. 도끼근도 쓰고 무게, 고기 한 근 두 근 할 때 무게근으로도 쓰죠. 도끼 모양을 본뜬 상형자다. 여기 밑에 들공을 하면 뭡니까? 도끼를 양손으로 들고 있는 사람, 병사 병자죠. 예. 재밌는 글자죠. 여기다 도끼 근자에다 위 아비부를 하면은 아버지 전용 도끼이기 때문에 큰 도끼 부가 되죠. 예. 도끼근으로 구성된 단어가 근량, 무게를 할 때 부근, 큰 도끼, 작은 도끼. 예. 맹자의 부근을 20살림이면 제목을 불가성용여라. 도끼를 때에 맞춰서 산에 들어가게 한다면 제목을 다 쓸 수 없다. 봄에 싹이 나는데 도끼 들어가고 배에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가을에 다 크고 난 뒤에 산에 들어가서 나무를 하게 한다면 나무를 다 쓸 수 없다. 다음 겨우근, 찐으로 발음됐죠. 사람인과 음을 나타내는 작다의 뜻을 가진 작을 근으로 구성되어 겨우의 뜻이 됐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인데 작으니까 겨우 뜻이 되는 거죠. 겨우. 억지로 이런 뜻이잖아요. 겨우근으로 구성된 단어가 뭐 있을까요? 근소하다. 예. 근근하다. 예. 그 다음 맹자에 나온 근족지. 겨우 만족할 듯. 이렇게 되죠. 예. 이 겨우근자가 여기 작을 근자가 들어가서 말씀의 사례민이 들어가서 겨우근 됐죠. 예. 다음 자에 또 이와 유사한 자를 볼 수 있습니다. 볼까요? 예. 삼가할 근. 말씀은과 겨우근. 이거 뭡니까? 예. 작을 근이죠. 작을 근. 여기서는 정성, 찰흙의 뜻도 가지고 있어서 찰흙을 바르듯이 말을 조심해라. 예? 찰흙 바를 때 신경 안 쓰면 떨어지잖아요. 붙다가. 예. 그래서 삼가할 근이 됐다. 말을 조심해라. 예. 삼가할 근으로 구성된 단어 뭐 있을까요? 근신하다. 예. 우리 새해 받겠다. 근하신년. 이럴 때죠. 예. 삼가할 근. 조심하라는 거죠. 요게 정성근, 찰흙근, 뭐 작을근 이렇게 해서 말씀에 대한 형성자가 됐는데 사람이 들어가면 겨우근, 나무목이 들어가면은 무궁화근이죠. 근화할 때. 예. 다음 즐길근, 건으로 발음됐네요. 소전의 글자는 고기육과 살바를과의 생략자, 살바를과의 생략자로 구성되어 뼈골과 같은 자로 본래의 뜻은 뼈에 붙어 있는 살. 뼈 앙상을 알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고기가 붙어 있는 거죠. 후에 와서는 대부분 즐기다란 뜻으로 가차되었다. 이하 서근에서는 오를가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라고 했다. 예, 뼈에 고기가 붙어서 즐긴다. 살아있는 거죠. 고기가 떨어지면 죽은 건데 그래서 즐길 긍자가 됐다. 즐길 긍으로 구성된 단어 뭐 있을까요? 긍정적인 사고, 예, 긍지를 가진다. 뭐 수긍한다. 예, 그럴 때 쓰죠. 예. 삼가할근은 말씀은 옆에 정성근, 정성 들여서 말한다. 조심해서 말하는 거죠. 즐길근은 고기육과 뼈 앙상할 알, 그죠? 뼈 골자의 줄임자에서 생겨서 뼈에 살이 붙어 있다 해서 즐길근자의 뜻을 가지게 됐다. 예. 자, 오늘 배운 내용 다시 볼까요? 거북의 전체의 모습을 그려놓은 상형자, 거북의 주둥이, 여긴 등, 발, 꼬리, 거북 귀, 또 거북으로 점을 쳐서 등이 갈라지는 거 보고 점을 쳐서 터질 균. 그 다음 입구와 입구와 얽힐 구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 얽혀서 말을 답답해서 내지르는 소리. 그래서 부르짖을 교자죠. 그 다음에 실사와 얽힐 규에서 실이 얽혀 있으니까 그대로 얽힐 교자가 되죠. 얽을 구자로 구성돼서 얽힐 규자가 된다. 풀초와 곶집균에서 음을 빌린 버섯균. 도끼 모양을 본뜬 상형자 도끼근, 무게근. 그 다음에 사람인과 작을근에서 음을 빌린 형사 겨우근.
그 다음에 말씀은과 요게 자글근, 정성근 뜻이 있죠. 그래서 말을 정성들여 말한다. 삼가할 근. 고기역과 위에 뼈골의 모습이죠. 그래서 뼈에 고기가 붙어 있다. 절길근자가 됐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거북귀, 터질균, 부르짖을 규, 얽힐 규, 버섯균, 도끼근, 무게근, 겨우근, 삼가할근, 즐길근.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